정평 시간입니다. 정기수 논평 정평인데요. 제목이요. 전 광주시장 이용섭 광주도 민주당 버린다. 두 제목 보니까요. 민주당 독재 해방 여론 지선 투표율 37%, 민주당 의원 전원 양평 특혜 의혹 국조 요구, 이재명 구속 민주당 참패시키는 것만이 해답, 김건희 특혜 무 알면서도 국회 본회의 보고.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전 광주시장 이용섭이 내년 총선 전망 정기수 칼럼을 읽어봤나? 그의 말은 사실 호남 사람으로서는 상식에 가깝다. 호남, 특히 광주는 민주당 독재 체제에서 해방되고 싶어 한 지 오래됐다. 이용섭은 행정고시로 재경직 관료가 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관세청장, 국세청장, 건교부, 행자부 장관을 지낸 중도 좌파다. 필자는 광주에서 중고교를 나온 호남 출향민이다. 그는 엊그제 한 방송에 나와 일종의 천기누소를 했다. 지금 민주당에는 전략도 없고 혁신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비전도 없다. 광주도 민주당이 달라지지 않으면 언제든 민주당을 버릴 수 있다. 높은 자리 다 해먹은 인물의 친정 배신 쓴소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현실로 나타날 호남 민심이라고 필자는 본다. 지난 지방선거 광주 투표율은 37%였다. 역대 선거에서 언제나 최고치를 찍었던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용섭은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나가지 않는 수준이다. 민주당이 달라지지 않으면 언제든 민주당을 버릴 수 있다는 민심이 표출된 것이다 라고 했다. 호남은 변할 것 같아도 막상 투표장에 가면 민주당을 찍는다고 흔히 말한다. 9대 1이라는 것이다. 그 90%가 투표율 37%를 적용하면 35%로 떨어진다. 광주 유권자 전원이 투표장에 나갈 경우 절반 이상이 민주당을 안 찍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을 안 찍는 표는 국힘, 신당, 무소속으로 나뉠 것이다. 필자는 다른 칼럼에서 그 민심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아직 밖으로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속에서 맹렬히 끓고 있는 비민주당 정서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반기업, 반시장, 운동권 맹목적 지지 결과가 위선과 부패 정당의 호남 독식, 경제 낙후, 지역 고립이다. 그 자발적 따돌림 자각이 신당을 매개로 폭발할 조짐이다. 이용섭은 신당, 양양자당과 여당이 암묵적 연대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필자와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혁신신당이 국민의힘 등과의 초당적 연대도 가능할 것이다.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가 신당 추진 주체가 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필자는 칼럼에서 집권 여당이 신당과 공개적으로 연대하기보다는 그들이 호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과 대리전을 치르도록 하는 게 좋다고 봤다. 이심전심 전략이다. 국힘당은 20대, 30대와 60대, 80대를 중심으로 내로남불과 위선, 무식과 선동당에 대한 심판, 특히 이재명 운동권 시대를 끝내자, 이제 운동권 시대를 끝내자라는 여론이 파도를 탈 경우 최소 150석, 최대 180석 이상 석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조작과 선동, 국정 발목 잡기를 기필코 끝장내기 위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위해서는 여당 단독으로 과반 이상 대승을 노리기보다 신당에게 일정 부분 민주당 표 잠식 역할을 맡기는 게 현명하고 안전한 접근이다. 차도살인 전법이다. 민주당은 이 더위에 다수 국민들에게 왕짜증을 일으키는 괴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든 여론과 정책 변경 과정, 근거 자료, 정황 등이 김건희 특혜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그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그것도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다. 평소에 바른말 잘하기로 쓴소리 단골로 하는 사람들 다 서명했다. 두 얼굴에 웃기는 의원들이다. 이상민, 조응천, 박용진, 이원욱 등등 개딸들이 그렇게 무섭나? 양평 고속도로는 대안이 원안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양평 군민들을 위한 IC와 종점이 설치되는 것이라는 건 중학생도 알 수 있을 만큼 모두 밝혀졌다. 또 진짜 고속도로 예정 노선 인근에 땅을 사놓은 사람은 전 민주당 양평 군수와 김부겸 등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장관 원희룡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고속도로 관련 모든 자료를 당당하게 공개했다. 국가의 큰 사업 검토 과정이 이렇게 투명하게 국민 앞에 펼쳐 보인 전례가 없다. 이보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민주당 의원들은 이걸 알면서도 국조 카드를 쓰고 싶어 안달을 한 것이다. 오직 정쟁과 선동을 위해 이태원 사고 책임자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탄핵하려다가 아직은 진보좌파 재판관들이 다수 5대4인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 KO 펀치를 맞고서도 정신을 못 차린 그들이다. 8월 중하순 백현동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니 진짜로 포기한 줄 알더라 라는 식의 거짓말도 이젠 못한다. 민주당은 결국 가결 투표를 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에게는 이 사법 처리 이후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다. 자살한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4단계 상향 용도 변경 거짓말을 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 판결이다. 벌금 100만 원 형만 내려줘도 그는 아웃이다. 이 판결은 정상적이라면 올해 안에 나와야 하는데 김명수가 9월에 나갈 경우 선고일이 앞당겨 잡힐 수 있다. 다수당 농단, 마약에 단단히 취해 있는 민주당의 먹일 치료약은 이재명 처리와 9개월 후 선거에서 그들을 백석 안팎 소수당으로 전락시키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정기수 논평, 정평에서 일갈했는데요. 저도 뽕평에서 얘기한 적이 있고 이 정기수 정평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차도살인이죠. 민주당을 부시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은 성향의 신당으로 하여금 민주당을 부시는 전략이 차도살인 전법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양양자당이 지금 신당인데 그 당이 됐건 어떻게 양양자당하고 또 어떤 사람하고 또 뭉쳐서 어떤 신당이 됐건 어떤 신당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키게 하는 작전. 그러면 이제 호남에서 그때 왜 안철수가 그런 일을 성공한 적이 있죠. 호남 출신 실향민들 수도권에 많이 사니까 그들에서 민주당을 버리고 신당을 찍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보수파는 물론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그 또 비례대표의 예를 들어서 자유통일당이라든가 이렇게 찍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우파,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합쳐서 150석 최대 180석 이상은 석권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민심이 돌아서고 있어요. 이건 이용섭 전 광주시장 말에서도 나오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호남의 민심이 완전히 달라진. 그러니까 제가 뽕평에서도 했지만 광주 호남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현역을 찍겠다와 물갈이 하겠다. 새로운 인물을 찍겠다가 압도적으로 새로운 인물을 찍겠다고 투표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신당이 창당된다면 잘 꾸려나간다면 호남에서 몰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호남에서 말하자면 전멸 가까운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은 이제 쓰러지는 거죠. 어디서 표를 얻어? 호남에서 전멸 가깝게 나온다는 건 수도권에 있는 호남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완전히 찌그러진다. 그냥 친명계 나부레기들도 많이 떨어질 텐데 이번에 만약에 살아 돌아오는 사람 몇 명 있어봐야 그게 아주 군소정당으로 되고 이쪽 신당 거기에 이제 이낙연 예를 들어서 조응천 이런 사람도 글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상민 이런 사람 만약에 들어간다면 진짜 그야말로 맞다나 민주당은 완전히 짜그러지고 이재명은 여기서도 얘기한 대로 선거법 위반 그게 이제 김명수 나가자마자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김명수가 자기 나가기 전에 이걸 서둘러서 재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금배지 떨어지고 당대표 물러나거든요. 그 다음에 400 몇십억을 당에서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선거 전에 이루어진다. 그럼 민주당 그냥 신당이 창당 안 돼도 박살나는데 거기에 신당 그렇게 되면 움직임이 신당으로 확 쏠리게 됩니다. 깃발 드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 근데 이재명 깃발이 지금까지는 힘이 좀 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금배지가 날아가면요 그 깃발은 그냥 흐물어집니다. 모래 위에 깃발을 딱 세워놨는데 저쪽에서 파도가 싹 와가지고 물이 한번 쓸고 나가면은 그 깃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허물어지죠. 밑에 모래가 흐물흐물 되는데 지금은 땡볕이니까 그래도 모래가 단단하니까 서 있어요 아직은. 근데 슬슬 지금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파도?
호남 민심의 파도가 모래를 쓱 적셔 죽으면 쓱 한번 훑어주면 이재명 깃발은 쓰러지고 신당 깃발이 쫙 올라간다. 차도 살인. 어떻든 간에 이재명의 잔인한 여름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 분석이 서정욱 변호사도 분석했는데요. 8월 초 소환, 8월 말 구속. 이제 기나긴 터널의 끝이 이제 보입니다. 이 터널 너무 길어요. 아유 숨가쁘게 짜증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성에 쌓은 깃발 그냥 수위 있고 이거 차고 어떤 꼴로 하는지 이거 진짜 빨리 보고 싶어요. 이거 뱀 같은 눈하고 뭐라고 또 이걸 나부를 거리는지 두고 보자. 두고 봐.